네, 오늘 뭐사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로 우승 종목 가려볼 텐데요.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종목 대결 가기 전에 지금 10시 30분이 지났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위안화 0.13%또 평가 절하고시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인민은행장도 유동성을 추가 공급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역 RP 및 국고현금으로 28조 원의 유동성이 공급이 됐는데 네.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시사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네. 지금 미국의 홍콩 인권법 통과에 대해서 중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네. 좀 방어적인 자세인가요? 일단은 중국은 이 하나의 중국,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등소평 전 주석이 홍콩 문제가 이제 홍콩이 중국품으로 들어오면 외세 어떤 위협이나 간섭에도 불구하고 중국 스스로만의 정책을 꿋꿋하게 펴가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남겼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연장선상에 지금 보면 홍콩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단 뭐 폭력 시위고 쿠데타에 가까운 쿠데타라기보다 폭력을 통해서 어쨌든 정권을 전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고요. 지금 중국이 미국의 그 인권법 통과에 대응해서 보복하기도 뭘 보복하겠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고요. 그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최근 진행되고 있는 흐름은 홍콩을 어쨌든 재판단을 무력 진압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요. 지금 이미 벌써 홍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홍콩 조그마한 나라, 우리 여행도 다녀봤지만 뭐 섬나라, 섬도 있고 뭐 그래서 조그마한 바다 위에 지어진 그런 도시에 가까운 그런 나라인데 중요한 건 나라도 아니죠. 그래서 대략 한 1,000만 정도가 살아요. 네. 중국 인구 16억이잖아요. 그럼 16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국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소위 국가 전략이나 이런 또 영토와 관련해서는 별로 양보 안 하겠다라는 뜻이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건데 지금 금융시장 쪽에서 중국이 제가 홍콩을 작은 나라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금융허브의 역할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걸 타고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작은 문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제 어릴 때 보면 어떤 집에 가면은 조그마한 부엌과 그다음에 안방과 조그마한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면 그 안으로 집어넣고 또 식사를 다 하면 상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문을 만들어서 또 어떤 데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이럽니다. 야, 그거 지금 타는 냄새 나는데 올려놓은 거 잘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조그만 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홍콩인데 금융허브라고 얘기죠. 그걸 통해서 중국으로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됐었는데 지금 홍콩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문이 닫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내부적으로 외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 그걸 반영하는 것이 지금 위안화 평가 절하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뿐만 아니라 아마 중국은 지준율 인하를 포함한 유동성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 반면에 이면에는 지금 아까 보복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에 보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미국 입장을 좀 살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를 지금 다 해야 재선에 성공합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경우는 경제 지표가 일단 우선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가 좋다는 것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주가도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쪽 측면하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것도 결국 키워드는 경제 성장이 아니었고 주가도 아니었어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바로 슬로건은 일자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는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리도 늘어나는 구조지만 지금은 저성장 구조에 들어오면서부터 글로벌 교역이 확대되면서 이 경기는 좋은데 일자리가 오히려 빠져나갑니다. 왜? 경기가 좋으니까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지으러 나가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빠져나가고 오히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역을 힘들게 만들어서 미국 기업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 트레이드 오프 관계, 역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 있죠. 우리 사랑을 쫓자니 우정이 울고 우정을 쫓자니 사랑이 울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곧 무역 협상이 잘 될 것 같다, 사인할 것 같다라고 해놓고 다음날 뒤집고 나는 아직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사인하지 않았고 뭐 예를 들면 최근 얘기되고 있는 관세 롤백 문제와 관련해서 원 상태로 돌리자고 하는데 모두 사인한 거 없고 결정된 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교묘한 균형 사이 서로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균형점이 여러 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그런 전략 속에는 그런 게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관점에서 이거 홍콩 문제는 결국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재선 문제와 관련 있지만은 미국의 거대한 세계의 어떤 경제나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소위 사실상의 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글로벌 경영 전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더 이상의 성장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홍콩은 그런 좋은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서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보시기 어렵고 내년 1월까지도 해답이 나오기 어려웁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안 사는 이유. 일부에서는, 일각에서는 한국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내정이라든지 경제정책이라든지 한국의 산업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시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홍콩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경쟁 관계 내지는 무역 전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구조하고 패권 전쟁, 여기에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의존도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별로. 그러니까 한국도 결국은 중국과 미국 간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교육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봤을 때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지수의 조정을 보면 깔끔하고 외국인들이 안 사는 이유도 2009년과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와 2011년 유럽 위기 때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저점 나오고. 근데 안 삽니다, 이번에. 그 이유는 바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시장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찾아주셔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또 중국 인민은행이 1년 만기 LPR, 그러니까 대출 우대금리를 4.15%를 고시하면서 전월 대비 5bp 인하가 되었습니다. 예정대로 인하가 되었고 유동성은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방침이고 이 중국의 방어 그리고 미국의 홍콩 인권법에 대한 통과 이로 인해서 미중 협상에도 핀셋 조정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증시는 좀 못 가고 있는데 종목 간 대결 이제 들어가서 종목 이야기로 풀어가겠습니다. 자, 8강전 대결입니다. 먼저 조영은님 오늘 테스나를 추천해 주셨어요. 지금 업사이클에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 진입 장벽을 좀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김종구님은 대성 엘텍입니다. 자동차용 오디오 부품 그리고 모듈을 제조하는 업체죠. 테스나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고요. 대성 엘텍은 자동차 부품주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대성 엘텍은 정스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게 맞다. 그래서 지금 정스테마주가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른 프로 12시 그 스윙률 게임 프로에서 넣어놓은 종목이 이제 두 종목이 있죠. 한 종목은 나마토건이라는 종목이 지금 30%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어제 여러분께 했던 종목 바로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이 오늘도 지금 12% 급등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성 엘텍도 이제 정스테마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일부는 수소차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제 눈에는 정스테마로 보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차트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나라는 종목은 조정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사실 테스나의 경우에는 이제 비메모리 테스트 쪽의 종목인데요. 이 네페스라는 종목이 갖고 있는 자회사가 곧 상장을 합니다. 아주 높은 가격을 받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6분기 만에 지금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흑자로 돌아선 게 아니라 조금씩 줄다가 흑자가 아니라 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전형적인 턴어라운드의 모습이고 여러분들 최근 경기 안 좋아요. 영업이익률이 상승 전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종목의 어떤 혁신적인 가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의 역량 그리고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업황이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우리 거시경제 지표는 안 좋지만 산업별로는 이렇게 독특한 지능화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IT 쪽에서는 이렇게 일부 산업들의 경우에는 계속 호황인 그런
업황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테스라가 과거에 이제 많이 올라서 실적도 좀 좋았지만은 결국 삼성전자의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와 실적 호전이라는 걸로 이 상승세를 이어간 연후에 지금 이번 달까지 포함한 이제 5개월째 조정인데 저점이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조정은 3개월로 마무리했고 기간 조정도 다 마무리해서 두 번째 바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 이 종목은 정고 좀 더 볼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 삼성전자가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이건 제2의 메모리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한번 삼성도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정말 자랑할 만한 소위 다른 나라에서 뭐 나라 하나 가져다줘도 안 바꿀 그런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인데 이 혁신가 내지는 혁신 기업의 대표 주자인데 그런 면에서 이 삼성하고의 어떤 이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130조에 대한 10년간 투자가 결국 이 회사의 결국 앞으로 업황을 좋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 바로 이 테스라이기 때문에 최근에 기간 조정 받을 때는 좀 어려웠지만은 지금 자리는 더블 바텀이 완전히 나온 상태에서 이제는 재상승이 노려지기 때문에 두 종목 승자는 물론 대성 혜택 차트 잠깐 봐드릴게요. 정테마주기 때문에 또 안 봐주시면 또 섭섭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혜택이요? 네, 대성 혜택. 이 종목은 정시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이 그냥 그 예를 들면 내수주다, 겨울 관련주다 또는 수소차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종목은 정시테마주로 보이는 종목이다. 이 종목도 뭐 기대 수익이 제법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은 여러분 중기 투자를 하고 시황에 대한 뷰를 머릿속에 그리고 적어도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섹터 시황이라고 부르는데 강조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리지 않을 섹터를 주로 찾는 데 의의가 있고 중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펀더멘탈이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또 하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비전도 좋은 테스라를 두 종목의 승자로 꼽으나 단기적 관점에서는 대성일텍도 누군가 강력한 매집이 들어와서 조만간 시세 폭발이 한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서 단기적 관점에서 대성일텍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는 테스나로 꼽아주셨고요. 대성 엘텍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빠르게 넘어갈게요. 오늘 오하임님이 사막 콘덴서를 추천해 주셨는데 아우디양 전력 변환 콘덴서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다라는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기영님은 메디톡스 추천해 주셨습니다. 중국 허드가 모멘텀 그로 인해서 실적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보자. 메디톡스 최근엔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면서 악재도 있었는데요. 반등이 나올지 두 종목의 승자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두 종목 모두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올 만한 종목이 아닌데 아마 뉴스 때문에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목 두 종목이 있습니다. 제 철학에는 이 종목들은 주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섹터. 첫째는 뭐냐면 3년 이상 상승 기간 동안에 대시세를 폭발시켰던 상투를 친 종목. 전 그러니까 관심 대상 종목이 아니고 두 번째 뭐냐면 예전에 이제 다른 표현을 썼었습니다만은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남극에 가 있는 소위 남극 주민 되는 종목들 역별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제 관심 종목이 아닙니다. 두 종목 모두 소위 남극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데 중요한 건 그래도 오늘 뉴스가 좀 그래 나왔고 이 메톡소는 이 매물이 너무 많아서 차트를 보시면은 손대기 어려운 그런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두 종목 승자는 사막콘덴서를 하지만 사실은 이 종목은 두 종목 모두 이 8강에서 그냥 탈락시켜야 될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사모콘덴서 똑같습니다. 네네. 대진운이 좋았네요. 대진운이 좋은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두 종목 모두 여러분 관심주에서는 제거시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음 대결입니다. DKT 오늘 윤여민 팀장의 추천주예요. 스마트폰이 고사양화에 따라서 이제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곽영훈 부장은 HFR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의 빅 이어 시즌을 기대해 보면서 대장주 자리를 예약했다라고 분석을 주셨어요. DKT와 HFR 어떻게 보세요? 이 두 종목은 아주 모두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도 5G의 대장은 HFR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또 친구들이 다 망가진 상태이고 간다면 이 종목 혼자밖에 지금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같은 종목의 섹터들이 가게 되면은 섹터들이
안 가고 상투 친 거면 사실은 저는 관심 대상에서 제거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 DKT는 두 종목들 중에서 어쨌든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승자로 정해드리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이 7,000원 있던 종목이 지금 17,000원까지 16,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 왔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는 거는 그야말로 아무리 회사가 좋다 그래도 하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은 제가 다른 그 스윙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많이 올라왔고요. 대략 한 60% 정도 여기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종목 좀 나아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종목을 끌고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그래서 이 세경 하이테크가 폴더블 폰의 대장주인데 느낌이 조금 이상하죠. 이제부터 잘 안 가는 그림이고 모든 호재가 다 노출이 됐죠. 저희 이 종목도 여기 30% 비중으로 90% 수익 내고 다 매도했습니다. 주식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겁니다. 상투에 파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고점권은 저희 까치밥으로 남겨주고 그리고 해야 되듯이 DKT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봐야 여기 다 왔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관심도 그런데 오늘 어쨌든 뭐 추세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이 폴더블 관련이나 이런 종목들이 좋기 때문에 추세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놈은 DKT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칫 잘못 쫓아가면 물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정원정 과장 오늘 파라다이스 추천해 주셨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염승한 차장은 윈스 추천해 주셨는데 낙폭도 좀 과대했고요. 4분기에 이제 성수기로 진입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윈스 누가 승자일까요? 네, 일단 이 두 종목의 승자는 이제 윈스는 조금 전에 봤던 그 종목 중에 이제 소위 HFR이라고 이 종목도 뭐 승자가 될 만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DKT에 좀 눌렸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 5G 쪽 섹터는 조금 이제 시장이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윈스라는 종목도 이 윈스는 일본과의 관계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코모, 일본의 통신사죠. NTT 도코모라고 하는 데다가 제품 납품하기 때문에 지금 한일 관계가 지소미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 때문에 좀 피할 종목 중에 하나고요. 파라다이스 이 종목은 실적이 좀 좋아지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앞으로도 10년 동안 조심해라. 왜? 구조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실적이 좋아지긴 해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어렵다고 봐서 그러나 뭐 어쨌든 지금 정배열에 올라와 있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파라다이스로 정해주셨습니다. 이제 4강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네 종목이 선정이 됐죠. 테스나 그리고 사마콘덴서 올라갔고요. DKT, 파라다이스, 대제돈이 좋았던 종목도 보이고요. 또 지금 종목 자체의 매력이 있는 종목까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4강에서 첫 번째 대결입니다. 테스나와 사마콘덴서인데요. 저는 뭐 대결 그렇죠. 예상이 가네요. 네, 그럼요. 네. 어쨌든 뭐 이 소위 이 월드컵을 하더라도 전력차가 극명한 그런 경우가 있죠. 바로 이 경우는 이제 바로 전력차가 극명하기 때문에 두 종목 승자는 테스나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나가 승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결은 이제 DKT와 파라다이스인데요. DKT는 좀 자리가 높아서 걱정이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DKT는 이길 추세 자체는 상승이에요. 파라다이스는 횡보이고요. 그럼 여러분 주식을 할 때는 추세를 먹는 게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주식은 저점에서 고점에 판다 그러는데 아니고 추세가 상승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가급적이면 낮은 자리에 사서 높은 자리 파는 거지 그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점에서 고점에서 파는 것이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벌써 이미 추세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횡보하는 파라다이스보다는 올라가는 이 DKT가 낫다. 물론 이제 오늘은 뭐 말리는 건 아니고요. 네,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고 시장이 핫한 DKT를 두 종목 승자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DKT가 파라다이스를 꺾으면서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승전을 치를 두 종목은요. 테스나와 그리고 DKT로 정해졌는데요. 두 종목의 우승 제가 한번 예상을 짐작을 해봐도 될지. 네. 말씀해 보십시오. 테스나가 이길까요? 네, 역시 뭐 우리 또 오랫동안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파트너를 하셨기 때문에 쿵 하면 눈치가 빨라요. 그죠? 쿵 하면 어디에서 호박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바로 들리실 정도. 근데 어쨌든 오늘의 우승 종목은 테스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 그야말로 진짜 기대되는 종목이고 제 생각에는 10년 후 정도의 테스나 지금 이렇게 작은 종목이 계속 되어 있을지 아니면 정말 세계적인 회사가 되어서 누구나 이제 부러워할 그런 회사가 될지를 보면 테스라는 상당히 그 전자에 가깝다. 누구나 부러워할 세계 최고의 종목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승 종목 테스나이고요. 이 종목은 가격 전략은 매수가 조금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이제 39,000원 정도 네. 이상에서는 사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지금 지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0포인트 마이너스인데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그리고 이곳은 이제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황에 대한 비율을 깔끔하게 말씀드렸고 사실은 그 다른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2주 전에 코스피 지수 2155포인트 거기가 고점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는 지금까지 지수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 올라왔던 IT주나 또는 바이오주나 이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포함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제가 대선 테마주를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지수가 못 가요. 그리고 미국도 미국 지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록 신고가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뭔가 2% 부족해서 힘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못 가고 중국 증시는 조정에 들어간다면 우리 증시도 잘 못 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시장은 테마주와 개별 종목 장사가 진행되니까 이런 타이밍일수록 여러분들이 이 전략적인 선택 굉장히 중요하죠. 지수에 연관돼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매보다는 거기에서 피해갈 수 있는 소위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 원래 개별 종목,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데 개별이 아니고요. 인디비주얼 종목이라기보다는 소위 독립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지수 독립 종목에 대한 관심. 지수가 뭐 빠지는 오르는 신경 안 쓸 그런 종목이고요. 이제 대선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내년도 총선 그리고 항상 대선 테마주는 D-2와 2분의 1. 그래서 2년 반 전.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시면 웬만한 관련 종목들은 한 100% 정도 수익들을 다 나니까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이제 오래된 종목 어제 남선알루미늄 하한가 기록했죠. 이 남선알루미늄은 제가 이제 1년 전 정확하게 10월 30일 지난해 10월 30일 날 발굴을 시작해서 30% 비중으로 220% 수익을 내고 언제 때렸냐면 5월 달에 전량 다 매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테마주들은 항상 무릎에 서서 상투에 파는 게 아니라 어깨에 판다. 그런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하락을 얻어맞지 않았는데 지금도 이제 무릎을 시작하는 그런 정치 테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테마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부실주 안 갑니다. 대장주는 늘 테마주 섹터 내에서도 가장 탄탄한 펀더멘털 보유한 종목들이 대장이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에 또 오늘 11시 10분부터 김동호의 애프터가 진행됩니다. 어디로? 카카오TV로 진행되니까 많이들 오시고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하면 알람이 가는데요. 누구에게? 모든 분들한테 알람이 가지 않습니다. 문자로 스마트폰으로 그 알람이 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샵 2034에 김동호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 링크를 타고 오시면 저랑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된 분에 한해서 제 무료 방송이 열리는 알람이 가니까 참고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 잠시 후에 또 무료 방송 11시 10분부터 진행하니까 오시기 바라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후 4시 무방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셨고요.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